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석의 코인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도 지긋지긋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박스권 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3,250원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면 지금 새벽 시간 많은 분들 걱정이 다시금 슬금슬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XRP 코인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자, XRP 코인은 여러 영상에서 확인했겠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멘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는 요인들은 뭘까? 이 부분은 대외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 부분, 이 트럼프가 지긋지긋하게 관세를 들고 들먹이는 바람에 시장은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오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다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 미국의 관세가 있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 주 바로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날짜 아침이 되면 해당되는 금리를 결정하는데 3월 19일 내일 날짜로 오늘이겠네요. 새벽 시간이니까 일본의 금리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동결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까지도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냐? 엔캐리 청산 물량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식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엄청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되게 되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겠죠. 이건 곧 매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 다만 이 부분이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요인은 적용하지만 추세를 밑으로 끌어낼 만한 이유는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벤트가 앞에 있으면 시장은 불안감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하나 3월 20일 날짜 뭐가 있습니까? 대망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여기까지도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금리를 다시 한번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러한 불안감들은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기자회견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불안감이 크게 조성되죠. 왜?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정책적 방향성을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미국 연준이 발표를 하거든요. 연준 의장의 이 정책 관련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은 또 한 번의 흔들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 이런 불확실성들이 현재 시장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고래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야.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그러면 이 투자 자금을 매도로써 회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금융시장을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왜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할 수밖에 없을까? XRP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정말 많죠.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두바이에서 결제 시스템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XRP와 손을 맞잡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나왔던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이니만큼 달러를 이용한 금융시장을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백악관 정상회담, 백악관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달러를 이용할 수 있는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확실히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IPO,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고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부분은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하죠. 근데 SEC랑 XRP랑 여전히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바로 심사해서 승인할 것인가? 이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IPO든 ETF든 이 두 가지는 SEC와 XRP의 합의가 먼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근데 지금 안 올라가는 이유 또한 충분합니다.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도 기관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과 기관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두 가지 부분들이 대외적인 이벤트를 작용하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린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부분에서 갈림길에 서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지금까지 XRP 코인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조정을 받고 나서 이 가격이 아니다, 맞다를 판단한 다음에 올리든 내리든 그 두 가지 부분이 진행되었죠. 근데 최근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요인들은 말씀드렸던 미국의 관세 부분, 기준금리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을 작용했고 최근에 이 백악관 서밋을 통해서 상승했다가 떨어졌던 그 부분은 당연히 정상회담에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디테일 사항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실망감이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근데 급락 나오면서 떨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난 12월 달에 박스권을 유지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모멘텀이 변동 내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난 12월 달처럼 다시 한번 1월 달의 상승력, 다시 한번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이런 계단식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먼저 가져갈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알고 있고 악재성 이벤트도 알고 있습니다. 악재성 이벤트, 호재성 이벤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있을 것인가 매수 그리고 매도도 매우 중요하죠. 수익 구간이 충분한 시점이다. 근데 더 떨어질까 무섭다. 근데 난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고 갈까요? 아니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오면서 비중을 덜어내고 현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될 시점을 고려해야 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자료도 함께 하시면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은 먼저 영상을 무료로 끝까지 보시고 나서 무료로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자료 받아보시고 마찬가지로 자료도 무료고요. 톡방도 무료니까 모두 확인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좋겠거든요. 저 또한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좋죠. 근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투자 심리를 지키는 부분은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슈퍼위크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아침부터 시작이겠죠. 새벽 시간 영상을 모든 보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고 확실한 안도감을 조금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SEC와 니플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XRP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송이 지연된다는 건 IPO도 지연되는 것이고 ETF도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송 어떤 부분인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우선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XRP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으로 4년 넘게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내리게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내리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SEC였습니다. 당연히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 상품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먼저 나와야지 ETF라는 상품이 나오고 IPO라는 상품의 주식시장이 열릴 겁니다. 이 부분이 먼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소송이 지연된다는 건 악재성 이벤트가 맞고 추가 하락 가능성의 경고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바이든 정부입니까? 아니면 트럼프 정부입니까? 자, 이 질문을 말씀드리는 건 지난 바이든 정부 때 SEC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였어요. 자, 이 부분들 때문에 4년 넘게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던 게 바로 XRP였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뭐 지금에야 3,000원을 뚫고 올렸으니까 너무나 좋은 단가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힘든 단가, 당연히 어쩔 수가 없겠죠. 다만 1,000원대 라인에서 돌파 시도를 했고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던 게 리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게 작용했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자마자 SEC 위원장은 잘라냈고 SEC 위원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SEC한테 이제는 더 이상 코인 시장을 묶어둘 수 있는 법정 제재를 다들 해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소송이 지연된다기보단 빠르게 종료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도 한번 먼저 보시죠. 자, 이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XRP 5달러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블랙록이 ETF 신청 전망에 따라서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상승력 또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미국의 투자자문 운영사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SEC한테 뭘 승인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SEC는 거진 99.9%가 모두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블랙록 가장 큰 거물이 움직인다. 월가의 거물이 움직이면 SEC 또한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5달러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미국 SEC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운영사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XRP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아직 XRP와 이 SEC의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먼저 승인해주고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것은 악의적인 뉴스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도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는지. 자, 이 부분을 좀 더 보시면 이 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어떠한 노림수가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최저가. 그리고 월가, 블랙록도 월가입니다. 이 월가 월스트리트에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예요. 자, 최저가를 만든다는 건 매집과도 굉장히 연결량이 크죠.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수와 똑같습니까? 물론 사는 것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매집은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 완벽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매집을 했고 고래가 많이 매수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당장 안 올라가고 역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되냐? 왜 횡보하는 부분이 발생되냐?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매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박스권을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급등시켜서 올려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이 지난 12월 달 모습과 똑같다. 당연하게도 3,000원을 이탈했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지만 재차 3,000원 이상 끌어올렸던 이유는 이 12월 달에 고래들의 손바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고래의 손바뀜이 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고래가 유입을 되었는데 이 단가가 3,000원, 3,250원, 3,500원 나인대다. 이 박스권을 지켜내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겠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22일 날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고래가 매도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고래가 매도를 했는데 이게 왜 고래들의 손바뀜으로 볼 수 있냐?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매도했다. 니플을 1조 매도했답니다. 팔았다라고 하죠. 팔았다는 것은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체결되었다. 이건 어떤 겁니까? 12월 20일 날짜에 체결되었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고래한테 물량이 넘어가졌다는 거죠. 왜? 1조를 팔았다라고 했는데 이 1조를 매수할 사람이 과연 개인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없다라는 것은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겼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블록 딜이라고 하죠. 자, 블록 딜은 뭐죠? 말 그대로 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단가에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 테니까 1조를 매수할 사람을 먼저 찾고 나서 체결시키는 것을 바로 블록 딜이라고 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가 되었다, 팔았다라는 것은 완벽한 체결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체결되었다, 그 말은 매수, 매도 동시에 실행이 되었다.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 블록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20일이 언제였습니까? 좀 더 차트를 크게 보면 이날입니다. 12월 20일 날짜 바로 여기 날에 3,000원대 라인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3,500원 근처에서 마감했거든요. 말 그대로 딜을 했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에 매수를 했을 것이고 그들의 매입 단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래들의 매입 단가는 훨씬 더 낮죠. 근데 이 라인대를 지켜내서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라인대가 확실한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였을 것이고 그 단가가 3,000원대다. 그래서 지난번 3,000원을 이탈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3,000원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이 시점이죠. 3,000원을 이탈했던 부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력을 갖고 왔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고래들이 이 단가에도 매수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 모멘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조금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움 되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일단 때는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판단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 먼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재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도 SEC가 등장합니다.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를 등장했다. 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SEC와 XRP가 지난 법정 1차 결과 벌금은 이만큼만 내라라고 결정해줬죠. 자, 1차 법정에서 결정해줬던 이 벌금을 어떤 걸로 낼 것이냐? XRP로 낼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XRP를 어떻게 합니까? 보유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보유한다는 것은 어떤 거와 의미하죠?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벌금 또한 XRP로 받게 되면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만큼 미국 정부가 XRP를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부분 말씀을 서두에 한번 드렸던 것처럼 두바이에서 첫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누가? 니플이 46%의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두바이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는 리플이 굉장히 아꼈던 곳입니다. 파트너십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국제 무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의 틀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두바이에서 그냥 해당되는 국제 시장에서 국내 오일 같은 경우를 국제 유가 같은 경우를 XRP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만으로도 확실한 무역 시스템에서 이제 XRP는 결제 시스템을 같이 도입될 수 있는 결과치를 만든다는 거. 또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3월 18일 나왔던 뉴스인데, 그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게 XRP였거든요. 자, 상표를 출원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을 보관할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커스터디는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스탁 사업,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 바로 스탁 사업의 기본체가 바로 은행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XRP 코인이 이런 스탁 사업에 커스터디 사업에 지속적으로 열을 올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니플을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금융 토탈 서비스를 이제 XRP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금융 토탈 서비스라고 하면 또 하나가 생각나시는 게 있죠.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자, 국가 간에 이체를 할 수 있는 스위프트. 우리가 일본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아니면 러시아로 우리 원화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내집니까? 중국으로 보내지면 당연히 달러를 거쳐서 바로 중국 해당되는 화폐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스위프트를 XRP로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은행, 우리나라에서도 XRP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중국에서도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의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절감되는 부분이 수수료까지도 같이 절감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뉴스는 2월 12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 전망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이 공급 쇼크는 품절 코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코인이 되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자, 이게 왜 나왔습니까? 스위프트를 대신할 수 있는 XRP 코인을 만약 스위프트를 대신해서 국가 간의 이체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은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부분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한 말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 서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기관들 또한 계속적으로 XRP를 이용하고 있죠. XRP는 미국의 국채 거래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국채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국채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안전 자산이라는 거거든요. 왜? 국채라는 것은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채권을 발행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채권을 발행한다. 그만큼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만든 채권은 가장 안전적인 자산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근데 이러한 안전 자산을 해당되는 니플이 거래를 지원한다. 그만큼 XRP의 사용 용도는 더욱더 커지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 기관들이 이용하는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거는 30조 달러 시장이에요. 30조 달러는 RWA 시장을 말합니다. 뭡니까? 바로 실물 자산이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RWA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 자산에서 RWA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자, 어떻습니까? 리플은 계속적으로 미국의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만들었고 스테이블 코인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 또한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 XRP의 모든 부분들은 전체 기존의 제도권 금융자금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렸던 거고 리플 코인의 상승의 모멘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된 내역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만 시켜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 실망감에 여기서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관점에서 3,250원 하방 그리고 3,000원까지 재차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더욱더 좋겠죠. 물론 비중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몰빵했다, 리플에 몰빵했다고 하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나누어서 들고 가셔도 충분하겠죠. 다만 수익 구간이 충분하신 부분에 한해서 수익 또한 단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지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거. 그냥 매수하고 쭉 들고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수익이 챙겨지지 않습니다. 매도 또한 차익 실현 물량 또한 분명하게도 비중을 나누어서 갖고 가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새벽 영상이니만큼 아침 시간에 끝까지 보시면서 꼭 같이 대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이 자료 어떤 자료인지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든다.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이 모든 부분을 함께 확인하셔서 함께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